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3시간, 이 시간이 지나면 업주가 배달 앱을 통해 누가 음식을 시켰는지 알 수 있는 고객 안심번호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업주는 환불 신청이 들어와도 배달 앱 고객센터만을 상대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환불 정책의 허점을 악용해 음식을 공짜로 먹고 돈은 돌려받는 사례가 최근 청주 오송에서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업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지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떡볶이집. 이 업주는 최근 배달앱을 통해 떡볶이 43,000원을 주문받고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4시간 뒤 배달업체 고객센터로부터 용기가 찌그러졌다며 고객 환불 요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업주는 3시간이 지나면 고객 안심번호가 자동으로 폐기돼 누가 주문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고객을 상대로 직접 따질 수가 없었고 결국 리뷰와 별점 테러를 우려해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객센터와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어필하거나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을 경우에 별점 테러라든가. 그런데 이곳만이 아니었습니다. 분식집부터 국밥집, 족발집까지 최근 2주 사이 오송 일대에 영업하는 음식점 20여 곳이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이상, 많은 곳은 10차례 환불 요구를 받았습니다. 음식이 오지 않았다, 용기가 찌그러졌다 등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이 음식을 받지 못했는데 환불 진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저는 좀 의아했죠. 제가 분명히 갖다 드렸는데. 최근 이처럼 업주 동의 없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플랫폼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이 변경되면서 환불 정책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당 주문 취소의 경우 업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업주 대부분이 울며 겨자 먹기로 환불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업주들은 명백한 악성 고객에 대해 주문 접수 거부 등 대책을 세워달라고 배달업체 측에 요구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요구를 해도 고객센터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만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배달앱 환불 정책의 빈틈을 노린 악성 소비자 등장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의 여파로 한때 배달 라이더는 제법 돈이 되는 쏠쏠한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옛 이야기라고 합니다. 최근 무료 배달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배달비를 내릴 수밖에 없고 라이더들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침체되어 있는 공공형 배달앱의 활성화라고 하는데요.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배달의 민족 등 어플을 통해 주문을 하면 대행업체가 배달을 하는 분리형 배달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쿠팡이츠 등 하나의 회사가 주문과 소속 기사를 통해 배달까지도 맡는 통합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합형은 회비를 내고 가입하면 무료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소비자는 배달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반면 그 부담은 점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수료 배달비 다 포함해서 거의 많게는 한 4,5천 원 정도 이게 뛰고 들어오는 거니까. 통합형이 점점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 배달업체들도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지역 배달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료를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이더들이 여러 건의 주문을 몰아서 배달하는 이유입니다. 운임을 깎으면 깎을수록 오히려 가게 배달은 그리고 상점주들도 더 배민 쿠팡에게 종속될 거고 나아가서는 배민이 상황에 따라 가게 배달을 종료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 때문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공공형 배달앱의 활성화입니다. 상인들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고 지역 배달업체들 이용률도 높이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되레 충북의 경우 공공 배달 어플인 먹개비와 땡겨요의 지난 3년 사이 주문 건수는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공공형 배달 어플의 시장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 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북도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 전담팀을 가동합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김수민 정무부지사를 주재로 관세 정책 회의를 열어 12개의 유관기관과 함께 대응 방안과 수출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즉각 수출 창출, 잠재 기업 바우처와 해외 인증 등의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의 3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에서 신임 공보관으로 노재경 예산과장이 임명됐습니다. 노재경 신임 공보관은 총 38년간의 공직 경력 동안 일선학교 행정실장과 교육지원청, 본천 예산과 등 다양한 교육행정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여성 공보관은 충북교육청 개청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아이들 교육 현장에서는 난독증이나 경계성 지능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는데요. 장기간 마스크를 쓰고 온라인 수업으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것이 문제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올해 전수조사를 벌여 맞춤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충북교육청은 아이 성장 골든타임을 전국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언어와 사회성 발달이 지체되는 아이들을 더 늦기 전에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에 따라 충북교육청이 치료 지원한 난독증, 경계선 지능 학생은 지난 2023년 153명으로 한 해 전보다 2.6배 급증했고 지난해엔 1.9배 늘어난 300명에 육박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혹시 난독증일까라고 하는 그 걱정에서부터 이제 이게 드러나다 보니 이제 저희 충북교육청에서도 그거를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파악하고 얼른 또 진단도 정확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지원도 얼른 해줘야겠다라는.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자 상황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고 전수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난독증의 경우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8월과 9월에 전수조사를 하고 경계선 지능은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4, 5월에 실시할 방침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난독증과 경계선 지능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을 선별해 전문가 심층 진단을 거쳐 맞춤형 치료와 학습 코칭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 지원단을 구성하고 그 아래 진단과 맞춤 지원, 통합 지원의 3개 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독증 경계선 지능으로 의심되는 학생의 초기 진단 및 학생 지도 방법 컨설팅에 대한 전문적인 초등교사를 양성하여 지속적인 아이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언어와 사회성 발달이 지체된 아이들의 40% 정도가 난독증이나 경계선 지능이 의심된다며 교육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올해부터 아이 성장 골든타임 2.0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그린날의 치과진료소가 청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새 둥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라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인데요. 10년 넘게 이웃사랑을 실천한 치과 의사들의 재능 기부가 장애인들에게 아름다운 날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방현희 씨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새롭게 마련된 치과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복지관 수업에 참가했다가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젠 걸음을 재촉한 겁니다. 주변의 도움 없이 치과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충치와 잇몸 치료가 한없이 반갑습니다. 목발 장애인이다 보니까 올라가려면 너무 큰 마음 먹고 와야 되고 여기는 복지관에 수업을 들으러 오다 보니까 생겼으니까 접근성도 너무 좋고. 청주시 치과의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무료 치과 진료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들은 쉬는 날 하루를 비우고 자비를 털어가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진료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소식에 청주시와 장애인 복지관이 그린날의 치료 진료소에 새 둥지를 마련한 겁니다.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진료를 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치과 의사분들의 봉사 의지가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의지로 코로나 때도 끊기지 않고 꾸준히 진료를 해오셨고 확장 이전한 그린날의 치과 진료소는 올해 2월부터 진료 시간을 2배로 늘려
매주 목요일마다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은 교정과 임플란트를 제외한 모든 치과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의사협회, 장애인 단체들이 한마음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금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고 또 청각 장애인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도 지원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린날의 치과 진료소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정기적인 구강 검진과 틀니 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주시 보건소 영상의학실 업무가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일시 중단됩니다. 기존 진단용 방사선 장비의 신규 교체에 따른 것으로 이 기간 방사선 촬영과 가임기 여성 산전 검사 등 일부 업무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이 필요한 시민은 충주의료원과 김앤권 병원, 미래병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청주시는 시민 안전과 범죄 대응을 위한 CCTV 카메라 432대를 새로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치 대상지는 모두 108곳으로 다목적용은 78곳, 사각지대 해소용은 30곳으로 모두 22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현재 청주시는 모두 2천여 곳에서 CCTV 카메라 6,0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올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 교체하는 가구에 보일러 한 대당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음성군 소재 주택 소유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한정합니다. 지원 가능한 제품은 표시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 보일러 또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LPG 보일러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가 신규 항공기를 추가 도입해 모두 7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180석 규모의 기종을 도입한 에어로케이는 에어버스사의 단일 기종만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으로 10대의 항공기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현재 청주에서 11개 국제 노선을 운영 중이며 인천국제공항에서도 5개 국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